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오늘 장중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500조라는 SMI 시장이 열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주주 여러분들 많은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충격적인 추후 전망에 대해서 오늘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코어밸류 리서치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충격적인 하락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이 두산에너빌리티 하락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하락까지는 아니고 오늘 이제 장중 8%까지 급락 이후에 7% 종가로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상승 후에 그 다음날 하락을 한 거여서 사실상으로 봤을 때는 보합권까지 이전의 가격으로 회귀했다 정도 수준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어떤 이슈 때문에 이러한 상승과 하락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충격적인 추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급등이 6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7월 1일 날 주가는 하락을 했고 6월 30일은 무려 11%나 초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장님, 김정관 사장님께서 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11%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 날인 7월 1일 날 주가가 하락을 보여준 겁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 사장님께서 이 장관 후보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올랐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 뭘 하겠다? 두산에너빌리티 SMR을 수출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도 급의 인사가 되실 분이라면 당연히 수출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무역 규범이라든가 이 수출품들을 판매를 할 때 현지 부품 조달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융보증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재와 정치적 위험들은 어떤지,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지 SMR을 수출할 수 있는데, 그 SMR 수출에 대해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서 SMR의 대장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장 출신인 분이 지금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최대 수혜주다라는 소식 때문에 6월 30일 날은 급등 나왔고 다음 날은 이 실망 매물이 추대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혀 실망하실 수가 이슈가 아닌 게,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SMR 수출길로 간다라고 이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님의 이제 이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을 보면 기재부와 한국은행 공직 등을 거쳐 가지고 두산그룹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전 발전 이거 수주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사실상 원자력 발전은 거대한 국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미국 주도 하에 프랑스와 유럽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왜 거대한 국제 팀 프로젝트냐면 이게 그냥 아무나 만들 수는 없고요. 원자력 발전은 안전협정, 국제안전협정과 핵 공급 국그룹, 그리고 가이드라인, 그리고 미국의 협정 준수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국가에서나 원자력 발전을 마구잡이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무역 규범도 지켜야 돼요. WTO 정보조달협정, FTA 부품 현지 조달 이런 것들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금융보증 구조도 잘 아셔야 되는데, 원전은 이제 워낙 금액이 큰 수출이다 보니까 은행이 이제 돈을 빌려주기도 하거든요. 대신에 만약에 이걸 못 갚으면 정부가 갚는 걸 보증해 줄래? 이렇게 국가를 보고 계약합니다. 이번에 체코 26조 규모의 수주 역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통한 분이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라는 게
두산에너빌리티 SMR 수출의 물꼬가 트여졌다라는 소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국제사회의 규칙을 어기면 그 나라와 하는 거래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될 수 있는 거고, 게다가 SMR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원자력 발전에서는 두산그룹의 또 그죠? 사장을 또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장을 해보셨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SMR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분이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건 전혀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2030년에는 SMR 매출로만 3조 원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보이시는 조감도가 뉴스케일 파워의 SMR 프로젝트 가상 조감도입니다. 건설은 이제 삼성물산 쪽에서 이 사진을 제공을 했고요. SMR 쪽이 이제 왜 그 매출이 3조가 넘어가는 것이냐, 두산에너빌리티 부품 매출만 3조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는요, 기존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는 것은 뭐 가스 터빈이라든가 뭐 발전소, EPC 사업 이런 것들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더불어 가지고 SMR이 추가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뉴스케일 파워에 지금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연평균 1조 9천억 원 수주가 이제 기대가 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수주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야 두산에너빌리티에 협력을 맺었습니다. 주기기 납품사로. 엑스에너지에서도 모듈 8개를 두산에너빌리티 납품할 것 같고, 테라파워에도 납품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롤스로이스가 SMR 한다라고 했고요. 웨스팅하우스도 추가로 개발사에 대한 수주까지도 나타날 거기 때문에 2030년까지 단기적으로 3조 3천억 이상 매출이 찍어질 거고요. 원자능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이제 좀 다른 점을 설명드리면, 매출 인식이 거의 7년에서 9년 정도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이 시작되고 나서 매년 3조 원씩 9년간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엄청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2030년 이후에 원전 SMR을 더 많이 지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매출 규모는 더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MR 시장 규모가 500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SMR 전용 생산 라인 투자 설비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조 3천억 원 정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듈식으로 진행할 거고, 이런 거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협력사죠. 미국에서 일단 2030년까지 10기는 먼저 빠르게 짓겠다고 했어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3조 3천억 2030년 SMR 매출이 기대가 되는데, 자, 미국의 이제 그 협력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은 최초의 SMR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듈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요. 시공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라서 가장 빠르게 준비할 수 있고, 부품이 공장에서 조립된 후에 직접 트럭으로 운반이 돼요.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의 SMR이 이게 설계는 다 됐어요. 예, 인증도 받았고. 근데 부품은 미국에서 제조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한국에서 제조해서 보내가지고 트럭으로 운반해서 조립만 하는 겁니다. 엑스에너지도 마찬가지죠. SMR이 뭡니까? 모듈형 원자로예요. 저렴한 원자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엑스에너지는 근데 다른 점은 냉각 방식이 헬륨가스로 하기 때문에 사우디라든가 이런 이제 사막 지역, 물이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고, 수소까지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용으로도 유망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이제 특수 연료를 사용해서 사고에도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엑스에너지. 여기에도 주기기 납품사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낙점을 받은 상황이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면, 다음은 웨스팅하우스와 이 오클로예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AP1000이라는 대형 원전 설계를 작게 줄인 버전으로, 이미 이게 AP1000이 전 세계에 사용 중인 원전입니다. 이거를 이제 작게 줄인 원전 가지고 이걸 설계를 해가지고 인증받아가지고 조립해서 운반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이게 인증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수주를 받게 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수주를 되는 겁니다. 네.
오클로는 이제 조금 독특한데,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사용 후 해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독특한 부분이다. 이거는 한번 설치하면 연료 교체 없이 30년 쓸 수 있는 건데, 오클로도 이제 좀 독특한 부분인데, 만약에 오클로도 이제 또 허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작하게 된다고 하면 납품사로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들썩들썩일 수 있다가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세대 원자로 SMR은 600조 원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600조 시장 놓치실 겁니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SMR 최대 수혜주인 이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눌림권을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그 실용주의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좀 선회를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장 출신분을 지명하면서 SMR에 대한 육성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또 황정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SMR 특별법을 대표적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SMR 시대는 본격화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산에너빌리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요. 지금 주가가 눌려준 것은 오히려 좋은, 환영할 만한 조정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 55,000원대까지 만약에 눌려준다라고 하면 이건 오히려 땡큐다. 땡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충분히 눌림권 나왔을 때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2030년까지 제가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가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지금 시가총액 43조인데 2030년 기준으로 시가총액 80조 원 이상 돌파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여러분들 주가 지켜보셔야 되고 주가 15만 원 이상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이슈부터 조정, 수급 분석, 멘탈까지 꽉 붙잡아 드리기 때문에 코어밸류 리서치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